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광양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포함해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나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아 광양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락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는 민선 8기 출범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목표로 설정하고 6개월 동안 시정활동을 해오셨는데 소회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 6개월 동안 취임하고 나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성과도 거두었는데 네. 제가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게 이제 신산업 분야 투자 유치 활성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포스코 케미칼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인 양극재 공장을 종합 준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간 약 9만 톤 정도의 양극재를 생산하게 되는데 네. 이 정도의 분량은 자동차 100만 대분을 생산하는 그런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30개 기업과 2조 3,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역대 최대 투자 유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종 전국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저출산 대응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SNS 대상도 받았고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외부 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도나 중앙부처에 대한 공모 사업에서, 그리고 또 평가에서 저희들이 139개 사업이나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총 1,810억 원의 이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를 했거든요. 네. 이러한 실적은 저희들의 그 경제 규모를 벗어난, 그러니까 가외의 예산이 들어온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위해서는 매우 좋은 그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시장님께서도 꾸준히 노력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 올해 확보한 국도비가 역대 최다였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작년에 비해서 330억 원이 증가한 1조 1934억 원의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에서 참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 정부안에 빠져 있었던 우리 광양항과 율촌 산단 간의 연결도로가 3,188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 네.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우선에 발을 담그는 식으로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수하고 광양 그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역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2,500억 원 규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시범도시, 우리 광양이 수소 시범도시로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4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약 13억 원의 실시 설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거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 이 광양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선도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대된 예산으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지난해는 밑그림을 그렸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죠.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뭐 마련해 놓으셨나요? 네, 일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이 도는 게 첫째인데 그 돈이 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그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거기로부터 이제 계속적인 그리고 또 보다 나은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계속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일자리와 소득이 얻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여기서 생산된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보다 더 규모 있게 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양시는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 산업을 특화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도 광양시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탄소 중립 실현 흐름에 발맞춘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내용 좀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는 결국은 이제 수소 산업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탄소 제로의 정책 방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수소 도시로 우리가 전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와 어울러서 수소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 도시라는 것은 수소 생산과 저장, 이송, 활용에 이르는 생태계를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수소 연료를 에너지로 쓰자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소 도시가 조성이 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은 제가 그동안에 그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했던 청년 행복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년 행복주택에다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 1월 3일 날 개장한 성황 다목적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에도 전기 공급과 온수 공급을 수소 에너지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뭐 시내버스, 그다음에 청소차, 그다음에 이렇게 출퇴근 버스 이런 것들도 이제 수소 에너지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양항이 있는데 광양항의 야드 트랙들을 역시 수소 에너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양항 같은 데는 또 이제 이 항을 감시하기 위한 드론이 또 뜨고 있습니다. 이 드론에도 수소 연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도시 개념부터 또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들 살펴봤고요. 중요한 게 또 관광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광양의 관광은 인근 지자체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시장님께서 관광객 1000만 시대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선언해 주셨거든요. 혹시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제가 한 3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좀 관광을 육성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광양읍권에 우리 그 식물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유의 식물들을 모아가지고 네. 식물원을 만들고 거기에다 역시 이제 야생화 단지도 함께 하는 그런 관광 단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마권이 있습니다. 중마권은 네. 구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관광단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관광단지는 이제 LF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와 네. 구봉산 정상에 들어서게 될 포스코 그 철구조물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출렁다리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춰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섬진강변에다가 또 하나의 이제 종합 관광지를 만드는데 이미 지금 그게 착수가 됐습니다. 망덕, 포구와 배알도 섬정원을 잇는 그런 관광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매우 그 수려한 섬진강과 그다음에 이제 윤동주 유고지 보관 정병옥 가옥 그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길 그다음에 이제 또 그쪽에다가 이제 우리 텐트 그러니까 소위 캠핑 메카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거리 그리고 이제 짚라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관광지를 만들게 되면 하나의 독립된 관광지보다는 집적화된 관광지, 서로 연계된 그런 관광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초거대 이제 이순신 장군 철동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철동상을 역사성과 이 장소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하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 철동상은 초거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전승기념관이란다든지 네. 그다음에 음악당이란다든지 전시실한다든지 카페란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또 전망대 만들고 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 현안과 함께 올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KTX 광양역 정차인데요. KTX 이음 노선에 광양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시민들 5만 명의 서명을 모아 코레일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을 밝혀주셨고요. 네. 또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지금 올 말이면 부산에서 순천까지 경전선 KTX가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광양역 정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관 방문해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민들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5만 명 목표로 서명을 받았는데 시민들의 열의가 워낙 커가지고 6만 명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토대로 이제 저희들이 타당성을 주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세계 최대의 제철소, 세계 10위권의 항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소재 집적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관광 분야의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네. 결국은 광양역 정차 수요도 매우 커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정차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과제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네,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행안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자연재해 안전도를 진단한 결과 광양시가 재해 위험 요인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았고요. 또 종합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았는데 개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어떤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재해 위험 요인, 네. 이거는 10년간의 재해 발생 규모, 그 다음에 인명 피해, 빈도, 인구 밀도 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하게 되는데 네. 다른 요인들은 그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재작년 2021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진상면에 탄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탄치마을 뒤에 이렇게 사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붕괴돼 가지고 4가구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면 피해,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여건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2등급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안전 문제는 시민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와서 취임하자마자 안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기철에는 산사태 위험지구를 아주 샅샅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우리 공직자들만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모든 자연재난은, 그리고 모든 또 재해는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조현상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주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해 위험적도 지정을 하고, 만약에 재해 위험적이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이 재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인명 피해가 생겼을 때 평가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물론이고 이런 재해 위험지구 방지 대책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 단계, 대책 단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역을 검토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잖아요. 전국적으로 기부자가 나왔다는 소식들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데 광양시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저도 이 법안을 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제가 있을 때는 통과 안 되고 21대 통과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췄습니다. 일단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부금품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뭡니까 답례품, 답례품이 있어요. 답례품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또 TF도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준비는 갖춰졌지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설 때도 제가 프레카드 걸고, 왜냐면 귀성객들이 좀 있으면 그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하고 이제 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디지털 명예 시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명예 시민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저희 시정에 관한 모든 정보 다 제공하고 관광지도 다 안내하고, 또 그분들에게는 뭐 일정한 할인 혜택도 주고 해서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광양에 관심을 갖고 기부금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광양 발전을 위한 계획들이 촘촘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끝으로 광양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저는 취임 때 밝혔던 소신을 변치 않고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광양이 광양 시민이라는 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하 광양시장과 함께 올해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 세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 도시 광양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